미국의 식약국이 한국 진단도구 신뢰도가 낮다고 하자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 한국 진단도구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은 지난 11일 미국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이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린 하원 의원이 진단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국의 진단도구를 수입할 수 있느냐고 묻자 미국의 식약국이 한국의 진단도구는 신뢰도가 낮아서 비상용으로도 사용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밝힌 것이 뒤늦게 누군가에 의해서 퍼진 것이 발단입니다. 이에 대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질본부, 식약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이 15일 일제히 현재 사용 중인 진단도구의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의 식약국이 한국 진단도구라고 언급한 진단 방법은 국내에서 쓰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당국에서 사용 승인을 한 중국 사태 진단검사법은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브리핑에서 WHO가 권고하는 확진진단법은 RT-PCR, 즉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으로 국내에서도 지금 이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 나라도 미국이 언급한 항체 검사나 항원 검사법, 신속 진단법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식약국이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은 것은 국내 어떤 업체의 제품으로 현행 방식과 다르며 결과는 빠르지만 결과가 부정확한 단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진단검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바이오 업체가 미국에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미국 식약국이 이 업체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한국 회사가 미국의 식약국에 신청한 면역글로불린 항체검사법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공식 확진검사법과는 무관하며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지적한 진단도구와 국내 진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승인된 5개 진단시약은 모두 RT-PCR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식약국에서 승인한 4개의 진단제품도 국내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도 미국 측 발언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발언은 자료를 보니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항체 검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쓰기가 어려운 진단법으로 RT-PCR 검사가 표준이고 가장 정확한 방식이며 2003년 미국이 처음 개발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팩트 정리를 마치며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당국은 지금 남 진단도구 탓할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미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으로 진단도구 개발에 6주가 날아갔다며 비판을 하고 있으며 미 당국은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괜찮다면서 수주간 강변하다가 갑자기 13일 돌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봉쇄의 실패를 자해냈기 때문인데요. 주말 사이에 새로운 판정자가 3,000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59명으로 늘어서 이탈리아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1일 중국인이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왜 실패했냐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와 애틀랜틱지 등은 전문가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최고 의료기술국인 미국이 한 달 이상 진단도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50개 주에 새로 보낸 진단도구는 3월 둘째 주인 지난 9일 이후했는데 6일까지 미국이 전체 사람 중에서 검사자 수는 겨우 5,800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검사자 수는 무려 15만 8,500건에 비해서 27분의 1로 3.7%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미국 사회는 중국 사태가 뭔지도 몰랐기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11월 대선을 두고 감염 숫자를 낮추는 데만 골몰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올림픽을 앞두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아베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4일 서머피셔에서 대용량 진단도구가 식약국의 승인을 받아 15일부터는 50개 주 주차장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강하게 우려하며 한 달을 넘게 미국의 국민들을 방치해놨기 때문에 미국의 확산이 한국과 이탈리아 중 어느 모델로 갈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에 따르면 14일 현재 미국 판정자는 2,951명, 사망자는 59명으로 판정자가 100명에서 열흘 만에 갑자기 3,000명으로 증가한 것은
이탈리아와 한국과 비슷한데 두 나라 중 한국은 70명 선으로 증가를 잡았지만 이탈리아는 2,800여 명, 사망자는 175명이 늘었다면서 CNN에 출연한 컬럼비아대 재난대비센터 소장은 미국의 산소호흡기 재고가 5만에서 6만 개 불과할 정도로 병원들이 중국 사태로 인한 환자 대량 발생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며 실제로는 미국이 이탈리아보다도 상황이 더 나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 뚫프 TV였습니다.